안녕하세요. 피겨쌤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지금은 점심쯤 됐습니다. 점심. 주말이 가장 수업이 많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주말에 조금 힘들고 해서 월요일에는 좀 늦잠 자고 퍼져 있는 편입니다. 아침부터 누워서 폰이나 좀 하다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여기 네이버로 쪽지로 문의를 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보고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문의 주신 분의 뭐 사정을 너무 세세하게 제가 노출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요점,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스케이트 잘 못하는데 가르칠 수 있나요? 하셨는데, 네, 가르칠 수 있죠. 본인이 잘 타면 가르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겠죠. 자기가 잘 못하면 잘 못하는 사람만 가르칠 수 있겠죠. 물론 못타도 잘 타는 사람, 자기보다 잘 타는 사람 가르칠 수 있긴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교육 관련 학과를 가야 될까요? 안 가도 되지만 뭐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있으면 기왕이면 전공한 사람을 선호할 수 있겠죠.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또 다른 질문으로 뭐 피겨 안무를 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안무를 아주 잘 하신다면, 춤을 아주 잘 추고 뭐 그렇게 하신다면 스케이트를 썩 못타도 안무를 하실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높은 수준의 선수들은 스케이트를 못하는 안무가에게 안무 지도를 받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가 되려면 안무가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 뭐 무용이나 힙합이 됐든 뭐가 됐든 춤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테고요. 그런 쪽이 아니라 스케이트 쪽을 기반으로 해서 안무를 짜시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능숙하게 잘 타셔야 됩니다. 점프 스핀을 잘 못하더라도 스케이팅 턴은 선수급으로 하셔야 되고 뭐 그 정도 레벨이 되려면 실제로 선수 생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안무를 짜긴 짜는데 저는 어, 무급에서 1급 시험까지는 제가 어떻게 짜요?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인 사람들한테 뭐 아주 뭐 대단한 안무가께서 뭐 작품을 짜준다고 해서 소화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간단하게 안무를 짜주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뭐 퀄리티가 대단히 높거나 그런 건 아니고 대신에 저는 그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 학생이 어떻게 기술을 연마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필요한 부분을 잘 맞는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으로 의상을 제작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한데 옷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교육을 받았거나 실력이 뛰어나시다고 하고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아, 고객을 확보하는데 처음에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녀가 스케이트 선수인데 그 자녀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시고 하다가 그게 커져서 사업으로서 되는 경우가 있다고 뭐 들은 것 같긴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본인이 스케이트 타는 것이 너무 좋고 자기 의상도 직접 만들 정도의 수준이 되고 한다면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스케이트 의상 전문으로 진로를 잡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다. 이게 정말 좋다. 그러면 노력을 해볼 수 있죠. 이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좋은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저는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게 아무래도 많은 노력을 요하는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다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단순히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좋아하지도 않는 걸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본인을 아,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설렁설렁 어떤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지 읽었는지 뭐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제가 저는 또 공감이 되는 게 있는데 어떤 직종을 내가 직업으로 삼아야 될까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생계를 위해서 모자라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용의가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답이 yes라면 어, 충분히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답이 no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만 그거를 위해서 다른 일 투잡까지 하고 싶진 않다. 그러면 그 일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날아갔네요. 다시 음, 뭔 얘기 했었지? 아르바이트는 한두 시간이나 뭐 길어야 며칠 배우면 바로 업무에 투입되죠.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숙련되면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는 게 그런 일들이 보통 최저시급으로서 되는 일들이 많고 뭐 그렇지 않은 일을 하면서 적은 돈을 받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대기업 연봉 이상, 억대 연봉 이렇게 되는 분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진 않을 거예요. 대체로 몇 년에 걸쳐가지고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피겨 강사도 상당히 많은 어, 교육과 훈련과 노력,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젊으시다면 젊은 분들이 대체로 경제력이 없죠, 처음에.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다행인데 자신의 힘으로 어, 교육을 받아서 피겨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사실상 힘들어요. 처음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어, 그걸 몇 년 동안 다른 직업에서 번 돈을 가지고 피겨를 배워서 충분하게 자기가 수준이 올라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전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몇 년씩 하다 보면 그 길이 오히려 멀어질 가능성도 물론 큽니다.
크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뭐 결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이를 낳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이 늙어가고 부모님도 늙어가고 여러 가지 책임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자기 꿈도 쫓아야죠.